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6%, 그리고 코스닥은 1.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한 2,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에 2,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종합주가 지수를 통해서 현재 시장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간에 10월 중순부터 상승을 해서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조정을 좀 거쳤는데, 1차로는 한 2400포인트 요거를 지지선으로 봤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230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봤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 2400포인트를 지지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장 조정과 관련해서 시장 수급을 분석해 드렸을 때, 이 시장 조정이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조정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기관들의 순매도가 저런 조정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쭉 보면은 외국인들 순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기관들은 그동안 또 순매도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2400포인트를 지지받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래쪽으로 밀어보려고 해도 저렇게 수급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저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조정의 폭은 깊지 않았고, 또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 전환을 하니까 시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2000포인트, 2500포인트 요것만 잘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시장 조정의 폭이 깊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재료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됐나라고 보니까, 조만간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도 끝무렵이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 차가 한 1% 나잖아요. 그런데 경기 상황도 고려를 좀 했고, 또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 기조가 좀 외환시장에서 무너지면서 달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보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굳이 0.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외환시장도 괜찮고, 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기가 조금 위축된 그런 현상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0.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소식이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또 시장에 막 녹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돈을 푼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지금 통제불능의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봉쇄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돈을 풀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돈을 풀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봉쇄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저렇게 지금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기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봉쇄를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최근 시황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갔던 달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런데 봉쇄로 인해서 중국 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중국은 돈 풀 수 있는 여유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봉쇄 수위를 언젠가 낮춰야 되겠죠.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중국의 이 돈이 늘어나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커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환율, 외환 시장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돈 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파산에 대한 위험까지 닥쳐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줄어드는 상황이 관리를 하기 쉽지 이 늘어나는 상황은 정말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이에 대한 고심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여튼 뭐 시장에는 중국 뭐 돈 푸는 경기 부양 저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고, 또 오늘은 그동안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어떤 뭐 컨텐츠 많이 좀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한학령이 해제된 거 아니냐, 앞으로 더 중국이 우리나라 컨텐츠를 더 많이 소비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죠. 아니, 실제 지난 우리가 9월 말에 있었던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이제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될 만큼 시장은 지금 좋은 분위기 이어져 가고 있고, 또 2,500포인트만 이렇게 잘 넘어서서 이렇게 주가가 탁 올랐었나 그러면 짧은 조정을 거치고 또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막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정 그렇게 깊지 않았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괜찮고, 또 그리고 최근에 상승 반전으로 분석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정리해 보면은 뭐 시장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업, 기계 이런 업종,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동시에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매수하다 보면은 순매수하는 종목이 늘어나겠죠. 공통 분모가 늘어나겠죠. 요게 교집합이 늘어나겠죠. 요게 19개 종목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인데 종목이 좀 많아서 플래너를 통해 살펴보니까 지금 참모들이 매수를 완료한 종목들도 있고, 참모들이 지금 매수를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 관심권에 딱 넣어두고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이 좀 곤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GS도 그렇고 KTNG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아떡 수강은 뭐 말씀드렸죠. 초보자들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그리고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오른쪽이 요거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근에서 지금 잠시 좀 낮아졌어요. 주가가 낮아졌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조금 시장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반등의 폭이 그 눌림목의 폭이 낮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뭐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기간 동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반 기간 동안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뭐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기간에 악재들은 뭐 이미 다 쏟아져 나와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그 호재가 나오면은 뭐 시장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